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김관일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분과 전문의 김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유방 양성 질환입니다. 유방 양성 질환이라는 것은 유방에 생기는 암을 제외한 모든 병변을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그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유방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유방에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유방이란 어떤 기관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작해야겠죠. 유방은 가슴 흉곽 위에 있는 표피기관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유두, 유륜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돌출돼 있고요. 겨드랑이 쪽으로 유선이 뻗쳐져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싼 부분을 유륜이라고 하고요. 유륜은 사람마다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유방 양성 종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유방에 생기는 질환은 크게 나누면 염증성 질환, 양성종양, 악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염증성 질환은 크게 보면 출산 후에 아이에게 수유할 때 병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세균성 유선염이 있을 수 있겠고 수유와 관계없는 유선염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유방을 진료하다 보면 의외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엄마들이 유선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유할 때 병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유선염이 생긴다는 건데, 그럼 유선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유선염의 증상은 유방 통증이 생기고 오한이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발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수유에 유두 쪽으로 상처가 생기면서 이 상처를 통해서 균이 침투해서 유선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선염으로 진단됐을 때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면 어렵지 않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치료가 어렵진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유선염 외에 또 유방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염증성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모유가 고여 있는 곳에 균이 자라게 돼서 유방 농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양은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 고름집에 있을 경우는 주사 바늘이라든지 심하면 칼로 절개를 해서 고름을 제거해야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출산이나 수유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 어떤 것들도 있을까요? 출산, 수유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유방의 염증성 질환이라면 많은 경우 함몰유두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몰유두는 유두 밑의 유관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관에서 피지 같은 분비물이 모이게 돼서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몰유두의 경우에는 염증이 한 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유관 자체를 제거해서 함몰유두를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대표적으로 유가종성 유선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출산, 수유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먹기도 하고 병변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치료 없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유방 양성 종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방 양성 종양 이거 어떤 질환일까요, 선생님? 유방에서 사용하는 양성이라는 말은 선하다, 착할 양자, 선량하다는 양자를 씁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양성 종양이라고 하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암은 악성 종양이고 암이 아닌 종양은 선한 종양이라고 해서 양성 종양이라는 뜻은 암이 아닌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의 그 양이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거였군요. 네. 자, 그러면 악성 종양,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방암인 거고, 자, 그러면은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쁜 종양인 암은 자꾸 커지고 다른 신체에도 퍼져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다가 끝내는 목숨까지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양성은 커지더라도 신체 다른 쪽으로 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다. 양성 종양은 만져지기 때문에 암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맘모톰이나 수술적 제거로서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현명형적으로 암세포가 없는 경우로서는 치료는 제거만으로 마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유방 양성 종양이 생기는 이유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과 수유와의 연관성을 알아볼 텐데요. 앞서 수유로 인해서 염증성 질환이 유방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유방의 이 양성 종양도 출산, 수유와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일 때는 menstruation을 하지 않죠. 그 기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유방의 양성 종양도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성장이 촉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산, 수유하는 동안에는 양성 종양이 자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수유 중 이상을 근데 단순 전몸살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까 착한 종양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양성 종양이 그냥 놔두면 악성 종양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것은 흔치는 않지만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성 종양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양성 종양에 맞는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각각 이 양성 종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 양성 질환 여러 종류가 또 있을 텐데요. 먼저 유방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 그래도 섬유선종이 대표적인 양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섬유선종은 주로 젊은 여성에게 많이 생기고요. 평균 20대 후반에서 호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20대 여성분들 혹은 30대 여성들이 혹이 만져질 때는 약 70% 정도가 섬유선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에게 생기는 유방의 종양은 확률적으로 섬유선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 원인이 궁금해요. 이렇게 섬유선종 생기는 이유 뭘까요? 섬유선종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대, 30대 여성한테 생기고 저절로 없어지진 않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0대, 50대 분들은 섬유선종이 없고 20대, 30대 분들한테는 많고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20대, 30대 분들한테 많다는 건 분명히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20대 젊은 여성이 이런 진단을 받으면 아무리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섬유선종과 암과의 연관성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암으로 발전하는 여부는 종양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섬유선종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섬유선종에서 암이 발견된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섬유선종에서 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섬유선종이 암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섬유선종 안에서 유방암이 새로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 암과의 연관성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섬유선종 치료법도 짚어볼게요.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종양을 완전히 좀 제거해야 하는 건가요? 섬유선종 때문에 유방통이 심하거나 미용상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계속 커지고 있다면 완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섬유선종의 15%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양쪽 유방이든 한쪽 유방이든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동시 제거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제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은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인 맘모톰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양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면 완치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대부분의 섬유선종은 일단 제거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10% 정도에선 섬유선종이 다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유방 양성 질환 중에 한 가지 섬유선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어떤 질환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섬유선종이 가장 흔한 질병은 아니라고 했었던 네네. 이유가 유방에 가장 흔히 생기는 양성종양은 섬유낭성 변화입니다. 섬유낭성 변화. 섬유낭성 변화는 유방에 생기는 가장 흔한 변화이지만 그 이유도 잘 모릅니다. 변형된 유선 조직이 뭉쳐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주로 가임기 여성에서 생기고 생리 주기와 관련된 변화를 보이며 폐경 이후에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 호르몬 의존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섬유낭성 변화는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나나요?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군데 좁쌀만한 크기로 생기는 것부터 유방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경우도 있는데요. 생리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생리 전에 단단해졌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크기가 좁쌀만한 경우는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또 유방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하면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뭐 보이는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른가요? 증상이나 모양은 다양합니다. 특히 유방암과 같은 석회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유방암처럼 혹 모양이 거칠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여타 유방 종양과 달리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증상인가요, 선생님? 유방의 석회화는 유방에 칼슘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방암 초기에 유방 석회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화가 관찰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은 아닙니다. 미세한 석회가 군집성 모양을 나타낼 때 유방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외에 혈관에 석회가 침착돼서 그것이 유방에 보이는 경우, 또 섬유선종에도 석회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회의 모양에 따라서 유방암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확대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석회화는 암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암으로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 석회화라면 그냥 뭐 두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유방암이 의심되지 않는 석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통해서 경과 관찰만 하게 됩니다. 유방암일 가능성이 많으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유방암 조기 진단을 늦추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석회화의 경우에 상피내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 의심되는 석회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섬유선종 같은 경우는 수술로 이제 제거가 필요하다 하셨어요. 그러면 섬유낭성 변화도 완전 제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모든 섬유낭성 변화가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유방의 통증이 심하거나 혹으로 만져지는 증상이 불편감을 동반하거나 그리고 초음파 검사상 모양이 특이해서 유방암과 구별이 어렵거나 불규칙하고 유방 촬영술에서 미세 석회화가 동반되거나 할 경우는 제거와 조직 검사를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출산 수유력이 없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유방종양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유방암 고위험군인 분들은 제거와 조직 검사를 더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아닌 분들은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로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섬유손종 또 섬유낭성 변화 알아봤고요. 이 외에 또 알려주실 유방 양성 종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미경적으로 나뭇잎 모양이 특징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엽상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엽상종양은 섬유선종과 비슷한 양성 엽상종양에서부터 6종에 준하는 악성 엽상종양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종양입니다. 엽상 종양 질환명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굉장히 낯선 질환명인데요. 대표적인 특징부터 좀 짚어주세요. 엽상종양은 초기에는 섬유선종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크기가 큰 섬유선종을 반드시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엽상종양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악성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확인은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암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반드시 혹을 모두 절제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양성 엽상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주위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충분히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악성 종양일 경우에는 당연히 절제를 해야겠지만 양성 종양일 경우에도 반드시 절제를 해야 할까요, 선생님? 양성 엽상 종양은 재발을 잘 하기도 하고요. 제거하지 않으면 악성 엽상 종양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엽상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질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질환들을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까요, 선생님? 또 다른 양성 유방 종양으로 유관 내에 유두 모양으로 현미경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관내 유두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두종은 보통 어떻게 발견이 되나요? 유두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검붉은색 유두 분비물이 있습니다. 검붉은색 유두 분비물을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을 검사했을 때 영상 검사에서 유두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고요. 유두 분비물이 없어도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유두종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유방 양성 종양인 유두종이 오래 방치했을 때 암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선생님? 유두종은 제거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그래서 유두종이 의심되면 절제를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유두종은 제거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유두종의 치료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것도 절제하는 게 방법입니까,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관내 유두종이 발견이 되면 영상 진단이나 세포 검사만으로는 유두종인지 아니면 유두종에서 발전한 암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두종이 의심되면 완전 절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유두종 외에 또 어떤 유방 양성 질환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흔한 양성 종양 중에 무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자로는 낭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무록 혹은 낭종은 유관이 막혀서 액이 흘러나오지 못해서 유관 끝이나 유선 중간이 풍선처럼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유관은 모유가 나오는 질환인데요. 유관 중간에 생기는 것이 낭종인 겁니다. 주로 30에서 50대 여성에서 생기고
폐경 근처의 여성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물혹이 자라나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낭종이 빨리 자라거나 커지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커져서 혹이 만져지거나 그 부분을 눌러서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낭종도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아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라는 것이 바늘로서 물을 빼는 건데요. 다시 물이 차는 경우에는 수술로서 제거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 앞서 맘모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 맘모텀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갈까요, 선생님? 맘모텀은 유방암 진단에도 큰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필요한 적정량의 유방병변 조직을 칼을 대지 않는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소 마취만으로 조직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기입니다. 특히 혹이나 멍울 등 한국 여성에서 흔한 양성 유방병변을 수술 없이 완전히 절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도 치료도 동시에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정확도는 어떨까요? 높은 편인가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아주 높습니다. 10개 이상의 큰 조직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외과적 수술과 거의 동일한 정확도를 보입니다. 네. 시술 후 상처가 3mm 정도의 매우 작은 미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환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또 이 맘모톰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유방 엑스레이 촬영에서 나타나는 미세석회화의 경우 아니면 유방 초음파에서 나타나는 유방 양성 질환의 완전 제거, 그리고 섬유선종이나 섬유낭성 변화 같은 종양의 완전 제거, 그리고 암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종양이 작거나 해서 조직 검사로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많은 조직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유방 양성 종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유방 양성 질환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질환이라든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 이런 것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성 종양 중에는 경계성 종양이 있습니다. 비정형 세포, 즉 모양이 좋지 않은 세포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관 또는 소엽에서 비정형 세포가 보일 경우에는 암이 아니더라도 수술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제거를 해서 유방암이 확인이 될 가능성도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완전 제거를 하더라도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보고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유방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점을 좀 실천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유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유방암 자가 검진, 그리고 40대가 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 필요하면 유방 초음파까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치밀 유방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유방 초음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에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당한 체중의 유지,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의 땀 나게 하는 운동, 더불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BRCA 유전자 검사를 받고 거기에 적당한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여성의 가슴은 유방암, 또 각종 종양 등 여러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때문에 유방에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가 느껴지신다면 바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관일 센터장님 고맙습니다.